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강의 주제를 이기는 습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이기는 습관의 책 저자는 보도 셰퍼입니다. 독일 사람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책을 쓰고 그 책 내용을 직접 실행에 옮겨서 억만장자의 대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고 한번 따라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부자도 원하고 부자 중에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과연 보도 셰퍼는 어떤 식의 논리를 펼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 오프닝 잠깐 나올 거고요. 이기는 습관 해가지고 30가지가 소개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알면 뭐합니까, 그죠? 하나라도 배운 내용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볼 겁니다. 뭘 내가 실천할 건가? 정확하게 내가 이게 참 실천하면 참 좋겠다. 나만의 실천할 게 뭐가 있는지 꼭 여러분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빨리 죽는 사람의 특징 3가지. 자, 어떤 사람이 빨리 뒤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식 탓에 일찍 죽는다. 많이 먹어서 죽는답니다. 네. 복 터서 죽는데, 그죠? 두 번째입니다. 과음 탓에 일찍 죽는다. 이것도 역시 먹는 거네요. 과음, 과식 많이 하지 말라는데. 자, 세 번째가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할 일이 없어서 일찍 죽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과로사가 많을 것 같죠. 과로사보다 할 일이 없어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할 일이 없으면 머리에 뭐가 많이 떠오릅니까? 온갖 잡생각이 많이 떠오릅니다. 하루에 생각을 우리 몇 가지 한댔습니까? 5만에서 6만 가지 정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방법은 뭡니까? 일에 조금 몰두한다. 예, 좋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방법은? 정답이 안 나오네요. 바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는 순간 생각이 단순화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점에 갔는데 온갖 책이 내 눈에 다 들어온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뭔가 어떤 책을 살지를 지금 못 정하고 서점에 가신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관심 있는 분야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책 중에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내 관심 있는 것만 보입니다. 신기하죠? 제가 요즘에 어제 저 집에 있다가 어디 한번 바람 좀 쐬자 해가지고 간 곳이 원래 성남동을 가려고 했는데 성남동은 저녁에 이제 이렇게 눈도 인공눈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낮에는 아무 행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하다가 성남동 가려고 차를 몰고 가다가 바로 정자로 넘어갔습니다. 그 정자 넘어가니까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바닷가에 그 추운데 막 뛰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뛰고 막 구멍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번 좀 거닐었습니다. 거닐고 근데 날씨가 좀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생각 외로 파도는 좀 많이 치더라고요. 일단 바다를 보면서 멍을 좀 때리고 이따가 이제 커피숍에 들어가가지고 좀 앉아 있습니다. 저는 커피숍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커피숍 스타일은 아닌데 일단 또 그죠? 또 가족이 원하니까 가야죠. 그래서 앉아 있다가 거기서 동영상 한 편집하고 이따가 이제 얘기 좀 하고 왔는데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 싶은 것만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관심이 그쪽에 쏠리다 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역시 또 사람마다 다르더군요. 정말 진짜 노트북 펴놓고 책을 뭘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휴대폰을 보니까 다 각자 오셔가지고도 가족끼리 딴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소곳하게 이렇게 많이 수다를 떠시는 분들은 주로 여성분들이 오신 분들. 무슨 얘기가 그리 많은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 또래,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여성분들은 그냥 그리 많이 안 떠시고 떠들으시고 딱 같은 또래 위주 동창생 비슷한 분들 오면 항상 수다를 많이 떠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려고 막 값이 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또 관심이 그러다 보니까 제 관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또 셀프 코칭을 대한민국에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끄집어내 줄까? 이게 제 목표 아닙니까? 이것만 딱 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움과 성장을 해야 오래 삽니다. 어떻게든 내가 배우고 뭘 익혀서 더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해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역시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제가 한 권을 조금 남겨놓고 다 읽었습니다. 읽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냐면, 또 이게 좀 청소할 게 있었습니다. 청소도 좀 하고, 또 오고, 또 노래를 또 한 3시간 부르고, 예. 그리고 나서 4시간 부를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3시간만 부르고, 그리고 나서 네, 책을 좀 또 마무리로 읽고, 책을 좀 썼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이게 가장 이제 뚜렷해지더라고요. 그 사실은 저는 주말만 되면, 쉬는 시간만 되면 좀 쉴 때는 좀 몸이 아팠어요. 왜 아팠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모든 걸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장 해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긴장이 확 풀리니까 거기서 몸살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뭔가 꿈에 이렇게 심취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훨씬 더 좀 생기 있게,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말씀. 세상에 가장 큰 행운이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했는데 모든 아이에겐 안에는 천재가 숨어 있다 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타고나느냐 이게 아니라 타고난 것이라기보다는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 모든 아이에게 그럼 있다면 우리는 다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좀 말이 좀 언밸런스하긴 한데 중요한 거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결국은 타고난 천재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멘사 출신들이 다 우리가 높은 자리 다 있고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 내고,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딱 들게, 나는 저런 사람 절대 못 따라가. 제가 자기계발서를 참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제가 힘을 얻었던 게 뭘까요?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힘을 얻었던 게 뭐냐면 정말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실패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이 결국은 집중, 반복, 끈기 있게 뭔가를 추진해서 결국 나중에 뭔가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끈기네. 포기하지 않는 거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타고난 재능적인 부분이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근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욱 저 자신을 좀 끈기 있게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미국에 한창 그 금광을 채굴하고 막 이랬는데 어떤 한 분이 금광을 이렇게 찾으면 금방 금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무슨 비법이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금맥을 잘 찾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금맥을 잘 찾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는 다른 사람들이 금맥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팠는데 남보다 더 깊게 판 것만 고릅니다. 왜냐면 조금만 더 파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파다가 만 거는 한참 더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이 판 거예요. 정말 많이 팠는데 금맥을 못 찾았어요. 그걸 좀 더 파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많이 팠던 것만 고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남보다 훨씬 더 빠른 금맥을 찾는 비결이다. 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한 그 정도쯤 되면 포기를 한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주식이 내려가면 그 들고 나오거든요. 그때 안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개미 들기거든요. 그걸 못 기다린단 말이죠.
그걸 넘어서야만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말하고 저는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 안에 어떤 잠재 능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자, 내 안에 어떤 잠재 능력인지 확인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일단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안 해보고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몰라요.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자, 근데 이 도전을 사람들이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결단을 내야 돼요. 도전을 하려면 결단을 내야 돼요. 왜 결단을 내야 됩니까? 하루 24시간 속에서 매일 해오던 습관을 하나는 뭔가 줄이든지, 그죠? 없애든지 결단을 내야 돼요. 그래야만 그걸 실행에 옮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단을 잘 안 내리지 않습니까? 못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전을 실패한 이유, 결단 내리기 힘들어한다. 결단을 왜 내리기 힘들어합니까? 결단 내리기는, 사람들이 결단 내리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안정적인 마인드, 결단을 미루는 습관,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했으면 그냥 되는데 왜 내가 돈을 주식에 넣어가지고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또 일을 더 벌려가지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반드시 듣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이에요. 다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금맥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나의 또 다른 잠재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안 해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 스피커가 바로 외부에 제가 노래 부르러 나가려고 샀던 스피커입니다. 네, 버스킹 하려고요. 네. 그래서 시도를 하지 않으면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러 나갑니까? 셀프 코칭하러 나갑니까? 내가 노래를 부르러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노래는 미끼입니다. 노래는 미끼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모이면 제가 셀프 코칭을 할 겁니다. 예. 여러분, 낚시를 할 때 과자를 낍니까? 예? 젤리를 끼어요? 지렁이를 끼죠. 고기가 좋아하는 거를. 예. 일단 사람들에게 셀프 코칭 배우러서는 그런 거 안 배웁니다. 귀찮아요. 예. 근데 갑자기 노래 부르면 뭐지? 와요. 온다니까요. 그때 와서 하나씩 이야기 풀면 돼요. 그래서 미끼가 옵니다. 이게 전략이 미끼면 제가 해봤어요. 유튜브 영상 지금 노래 하나 올렸잖아요. 제 영상 안 봐요. 그 노래 부르는 영상을 본다니까요. 그때 보고 알았어요. 일단 뭔가 작전을 달리 해야 되겠다. 네. 그 어떤 분이 강사분이에요. 대구 이제 동성로가 있어요. 시내인데 거기에 노래자랑을 막 하더래요. 근데 노래자랑을 막 이미 선정된 게 아니고 그 적석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누가 한 사람 MC를 보는데 사람들 몇 명 안 모였대요. 그런데 막 노래를 부르고 크게 부르니까요. 한 사람씩 막 사람들이 우주서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이 이분이 이제 강사인데 이분도 이제 지금은 강사는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무대에 가서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때가 이제 고3이라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이제 노래를 부르면 이제 적성이 시키니까 막 손을 반짝반짝 드는 사람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손을 들어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또 손을 번쩍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3일 갔는데 노래를 안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안 시켜주니까 이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당연히 좀 성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딱 그 타이밍 비는 시간에 딱 가가지고 그 MC 딱 뭔가 쉴 때 가가지고 제발 저 좀 지목해달라고 애원을 했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시켜준 거죠. 그러면서 이 강사가 그 MC를 딱 보고 한 말이 뭐냐면 얼굴도 되게 못생긴 게 더럽게 안 시켜주네 막 이런 거예요.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자기가 딱 올라왔는데 딱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젊은 회사원이 올라왔습니다. 저 고등학생인데요. 예, 그렇군요. 혹시 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막 놀린다고 이제 웃기려고 한 거죠. 인신공격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 고등학생 선생님이 아니고 저 학생인데요.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이렇게 나이 든 학생도 있군요. 이러면서 노래 불러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 강사가 지금 그 학생이 불러 노래가 이제 싸이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제일 좋아하는 이제 18번을 불렀는데 이제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MC 보는 사람이 계속 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계속 오라 시켜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자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MC를 보는 사람이 너무 MC를 잘 보니까 그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김재동입니다. 그 김재동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거기에 관심이 딱 있으니까 어때요? 거기를 찾게 되는 거고 그걸 찾게 되니까 계속 그 사람을 멘토로 삼고 뭔가를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다 리서치해 보면 내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학생들이 저는 교수님 꿈이 없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반드시 내가 안내하는 곳이 도서관에 가라. 도서관은 가서 그 서재 그 책을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해봐라. 알바를 해봐라. 거기 알바할 때는 돈을 받지 말고 돈을 주고 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네. 근데 정말 저는 강력 추천입니다. 책을 그죠? 보러 가세요. 네. 꼭 부탁드립니다. 자, 결단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인가? 결단의 근육을 결단 내리는 거죠. 딱 이건 내가 하겠다. 결단을 내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해야 돼. 근데 결단을 내리고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바로 너무 성과에 급급하기 때문에. 아직 이제 시작인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너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기가 원래 원하는 거와 결과물이 자꾸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실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네, 그러지 말.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팔굽혀펴기 1개 부셔야겠거든요. 팔굽혀펴기 1개. 팔굽혀펴기 1개 하니까 1개 하다가 2개 하고 2개 하다가 10개 하고 10개 하다가 나중에 100개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루도 안 빠지고 1개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니까 1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하루에 50개, 내가 뭐 20개는 안 돼요. 다 포기합니다. 영어 단어 1개 해놓으면 이게 오래 유지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작은 목표의 힘이라는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자신의 가치를 알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 자신의 가치. 그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다. 이 쉽지 않거든요. 되게 좀 누구로부터 많은 청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쉽게 자신의 가치를 알 텐데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결정을 내리는 일이 더 쉬워진다. 로이 디즈니 이런 표현인데요. 저도 이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의 가치를 발견하라. 나의 가치를 발견하라.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느 분야에서 가치를 발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는다. 안 하던 행동을 저를 통해서 안 하던 행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더 잘 된다. 이게 참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저는 제가 변화를 보였고 그 변화 속에 또 다른 누군가가 또 그런 도전을 하고 있다면 이제 저는 쌍수를 들고 이제 칭찬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배움과 성장을 하지 않는가? 낮은 수준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배움과 성장은 우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그러니까 낮은 성장, 그러면 우리 배웠잖아요. 낮은 성장에 만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큰 꿈을 세우고 그 미래의 큰 꿈을 나로 맞추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배웠죠. 퓨처 셀프였죠.
큰 꿈을 세우고 그 꿈을 내가 맞추는 게 낫지.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면 제한된 믿음을 딱 갖고 딱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크게 뭐 잘된 게 없는데 뭐 앞으로는 잘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도전하는 걸 그렇게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관리 함정에서 벗어나자. 자, 보시면 하루 스케줄이 빡빡하게 잡혀 있어야 성공한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하루를 빈틈없이 살지 말고 여유를 갖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여유 있는 시간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사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토요일, 일요일에 좀 쉬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 예전에는요. 죄 짓는 것 같아요. 내가 이리 놀아도 되나? 내 꿈이 세계 최고의 대중연설가인데 이렇게 평범하게 좀 쉬는 게 이게 맞는 거야? 꼭 내가 죄를 짓는 느낌이 드는 거야. 내 꿈에 비해서 내가 너무 쉰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들 때. 근데 생각을 탁 고쳐먹은 게 어떤 기계냐면 이거 분리가 돼야 되더라고요. 분리.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은요, 저번에 4시간의 법칙은 4시간만 일하고 일주일에 돈을 억만장자로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에 4시간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4시간인가 그랬던 기억이. 하여튼 그 정도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적게 일하고 많은 결과를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 3개월 일하고 한 6개월 쉬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취미생활하고 나머지는. 뭐지? 이런 책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틀이 뭐냐면 딱 이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성실하게 하면 출세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당신은 실패한다. 여기에 내가 찌들려 있더라고요. 사고방식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많이 비유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고추밥 매는 거예요. 고추밥 10고랑이 쫙 있는데 한 고랑, 두 고랑, 세 고랑, 다섯 고랑, 여섯 고랑쯤 매면 첫 번째 고랑 풀라고 있어요. 예. 나머지 나 배우는 또 첫 번째 고랑, 두세 고랑, 고랑 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럼 또 그것도 매야 돼. 이걸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는데 고추는 열면 다 떨어져요. 왜요? 풀이 같이 올라오니까 병충해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비닐을 딱 덮으시면 되거든요. 비닐을 덮으시면 10고랑이요. 하루 만에 풀 다 뽑아버려요. 그 동그란 거 조그만하면 조금 뽑으면 다 뽑히거든요. 근데 비닐을 안 덮으시면요. 고랑 전체가 다 풀이에요. 나중에 뭐예요? 풀인지 고추인지 구분이 안 가요. 네. 그걸 풀을 뽑다 보면 진짜 허리가 막 굽습니다. 그럼 뭐가 아까워요? 비닐이 아까운 거예요. 비닐이 씌우는 거. 돈이 아까운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뭘 깨야 되냐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다. 쉴 때는 확실히 쉬어야 됩니다. 확실히 쉬는데 죄 짓고 쉬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여유가 있을 때 생각할 사색을 하는 거. 네. 남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앞만 보고 가다 보면 남 꽁무니 보고 가잖아요.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여행 가가지고 자꾸 그 가이드가 해외에 나가면 절대 길 잃으면 못 찾아오니까 항상 이 깃발을 보고 이동하시라고. 그 옆에 경치를 막 봐야 되는데 자꾸 그 들고 있는 가이드가 들고 있는 깃발만 계속 쳐다본다고 다른 걸 못 보고 온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 너무 그렇게 어디 가서 미아가 될까봐 해외 나가서 뭐 가장된 말이지만 그건 좀 아닌가 맞지 않습니까? 자, 당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저것 잡다하게 일을 벌리지 말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있는 집중해야죠. 예. 핵심적 가치가 있는 일이 뭘까요? 한마디로 2대8의 파레토 법칙이죠. 20%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0%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인 거죠.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네. 자,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거는 실패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죠. 하도 내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실패를 많이 하면서 또 도전을 많이 했다는 거겠죠. 결국은 그래서 뭡니까? 성공 확률이 높았다. 다시 이야기는 뭡니까? 주사위를 많이 던져서 6이 나오는 숫자를 획득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한 번만 실패하고 그만둔 사람은 한 번에 뭘 한 거예요? 도전을 해보고 도박을 한 거죠. 사실 그게 도박이 아닌가요? 맞죠? 너무 성무수를 그러니까. 그래서 실수와 실패를 남들보다 2배로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빨리 성공하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실패를 2배로 해라. 이걸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실패를 2배로 해라. 그래서 2025년도에는 실패를 2배로 하십시오. 욕이 아닙니다. 잘못 들으면 욕 같아요. 예. 나보고 뭐 뒤지라는 얘기가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주사위를 한 번 던지고 그저 끝나지만 모든 것을 도박하는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업적을 쌓아라. 어떤 업적을 쌓아야 될까요? 자, 실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큰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자, 무슨 업적 하나씩. 당신의 업적은 무엇입니까? 사소한 거지만 내가 업적이라고 생각하면 업적이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뭐 에디슨, 아인슈타인, 뉴턴, 뭐 빌 게이츠, 간디 있지만 여기 김상은 쓰면 뭘 쓸까요? 김상은 쓰면 셀프 인성 리더십 코칭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싶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밖으로 끄집어내주고 싶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 무대의 주인공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내가 알아내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강의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오전을 비워가지고 공부를 하러 들어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요? 내가 이러다가 뭔가 내 하고 있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못 찾으면 금방 포기할 것 같더라고요. 힘들면. 근데 이걸 딱 찾으니까 어때요? 열정이 샘솟는 거예요. 네. 그때 그걸 찾았기 때문에, 왜냐면 처음에 제가 문화센터 강의를 할 때요, 학원 아예 안 하고 셔틀버스가 있었어요. 그 셔틀버스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백화점에 붐볐습니다. 그럼 버스 노조가 데모를 해가지고 셔틀버스 운전을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회원들이 한 3분이 이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됐습니다만 힘들었어요. 갑자기 주니까. 잘 되다가. 그때 밖에 사진도 있지만 백화점에서 그 한 40 몇 가지 강좌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강사만 딱 해가 5명 초대해가지고 사진 찍어 나갔었거든요. 그 딱 찍었는데 그 신문까지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사분이 다 나갔어요. 나중에. 저는 안 나가지 않습니까? 왜 안 나갔을까요? 그 의미와 가치를 찾으니까요.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안 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들어와서 바뀌든 10사람이 들어와서 바뀌든 변화가 일어나면 저는 거기에 희열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게 인생의 뚜렷한 목적이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업적을 만드시는 걸 절대 개의치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삶을 시작할 때 대리석 한 덩어리와 연장 하나를 선물 받는다. 표현이 좋죠.
우리는 평생 동안 대리석을 손도 대지 않는 상태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연장을 사용해 멋진 조각품으로 다듬어낼 수도 있다. 여러분의 연장은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조각상 하면 생각나는 분 누굽니까? 예? 조각상 하면 생각나는 다비드상 조각한 사람. 예? 미켈란젤로. 이분이 그 다비드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일화가 있습니다. 시체를 해부하러, 사람의 시체를 해부하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일반인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시체 담당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시체 그 안치된 곳을 밤에 들어갑니다. 그걸 몇 개월을 연구를 해요. 그 시체를 보면서. 그리고 그 근육이 마디마디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됐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나서 조각을 합니다. 그런 열정이 엄청난 조각가를 탄생시킨 거거든요.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거지만 결국은 남다른 생각과 행동이 결국은 남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 인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스승도 사람만 바뀌니 하지 마라.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수강생이 감동을 받아서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정성이 부족해서 아직 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직 안 바뀌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자, 그래서 뭐든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미루지 말고 당장 하라.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자신의 잠재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않는 사람, 나는 그를 게으름뱅이라고 부른다. 우리 게으름뱅이는 안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주저하지 말고 불완전하더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저도 참 책을 5권의 책이 있다가 이제 또 한 권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아직도 4권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좀 많이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여러분이 안 되는 부분 이야기했지만 저도 안 되는 부분을 말하라면 책을 이제 마지막으로 고쳐 쓰고 내려고요. 그래서 더 안 고치려고요. 그 고침을 좀 중단하면 저 4권의 책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책이 한 권 출판사 선정이 된 것처럼. 솔직하게 이미 출판사 넘어간 책도 고치고 싶은 적이 있어요. 좀 더 써가지고 보완해가 또 다시 보내고 싶은 마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또 고치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2번째 책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기운이 생기면 조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깅을 해서 기운이 생긴다. 자, 누님 말합니다. 정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해보세요. 하다가 보면 그 속에서 방법과 지혜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어요. 그 일본에 이름 생각 안 납니다. 마라톤을 아주 잘 뛰는 선수가 있었어요. 대회를 나가면 막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마라톤을 어떻게 잘 뜁니까? 그랬더니 마라토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는 마라톤을 딱 뛸 때 먼저 한번 코스를 둘러본답니다. 둘러보면서 구간을 나눈대요. 그래서 달릴 때 자기가 구간 나누는 때를 딱 정확한 위치를 펴면서
일단 저기까지 전력 질주한다. 딱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한 100m 정도 되는 거죠. 거기를 향해서 그냥 뛰는 거예요. 또 가다가 또 하나에 또 보면 또 하나에 나무가 있든 뭐 하나 있겠죠. 전봇대가 있든 있겠죠. 또 저기를 향해 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42.195를 뛴다면 머리가 힘이 벌써 빠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뛰냐? 이 속도로 어떻게 뛰냐? 힘이 들어서 못 뛴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구간을 다 세분화시켜서 전력질주해서 자기 몸을 거기에 맞춘다는 거예요. 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목표도 잘게 막 쪼개면 못 해낼 게 없다는 것과도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꿈이 원래 뭐였냐면요. 제 딸이 노래를 계속 한다면 딸도 딸이지만 제가 리더십 강의하고 아이유가 와서 노래 한 부르고 제도 강의하고 그죠? 또 좋아하는 또 가수 임영웅이가 노래 한 부르고 제도 강의하고 이게 리더십 셀프 리더십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콘서트를 여는 걸 목표였어요. 근데 갑자기 딸이 열심히 노래가 보컬 대학을 들어가지고 열심히 학원 다녀가 대학을 들어가지고 열심히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노래를 안 부른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계획이 좀 바뀌잖아요.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뭐 내가 알려줘야 내가 임영웅과 콜라보레이션 임영웅이 내 말을 기똥을 듣겠습니까?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선생이 뭡니까? 내가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시도를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니까. 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인생을 살면서 성공을 아무리 내가 향해 나아가지만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날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스트레스가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생각을 단순화시키고 한 곳에 집중하라. 네, 내 말이 맞네요. 그래서 걱정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걱정이 나려고 하면 꿈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때 꿈을 생각하고 아침 일어날 때 꿈을 생각하니까 생기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떠올라요. 그냥 누우면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나기 때문에 습관화된 거죠. 예전에 막 의식을 시켰거든요. 막 잡생각이 막 들어오다 꿈 생각해야지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자동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해도 그냥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로 자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저보고 와이프는 자꾸 복 받았다는데 복 받은 게 아니고 이제 걱정이 왜 하면 없겠습니까?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 뿐이죠. 네. 돌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된다는 거죠.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마라. 완벽함을 2024년도에 좀 두고 2025년도에는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들이대는 그런 한 해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모든 규칙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라. 네. 너무 완벽하려고 하다 보면 체계적으로 뭔가를 자꾸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이제 부딪혀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지혜가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라. 자, 어려움 없을 수 없습니다. 역경과 고난은 당신의 성공을 돕는 최고의 코치다. 자,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나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킨다는 그런 단계로 본 거예요. 두려움을 경쟁자보다 빨리 떨쳐내도록 노력하자. 네.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뭡니까?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다스리는 거다. 이렇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두려움을 다스리는 방법은 용기 내어서 이 자리에 서는 방법밖에 없어요.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걸 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박경수 안 왔는데 박경수 씨가 운전을 면허증이 없었어요. 운전 면허증을 따라 했습니다. 따고 나서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바로 저 구 3호교 다리 가기 전에 해서
막 전화가 왔어요.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내가 수업하고 있다가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험사가 달려가야 돼, 내가 달려가.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차가 막 엄청 큰 몇 톤하고 뒤에 바퀴에 탁 걸려가지고 나무를 들이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차는 폐차시켰어요. 근데 다치지는 않았더라고, 다행이에요. 네,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운전이 미숙해가지고 이 큰 트럭이 들어오니까 핸들을 싹싹 꺾었는데 이제 그렇게 많이 꺾일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 버치나무 번나무를 받아가지고 차가 완전히 박살나서 바로 폐차시켰거든요. 그 다음부터 운전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꼬셔야죠 또. 여기서 그만두면 평생 운전 못한다. 못해도 되니까 다시 차를 사라! 그래가지고 또 꼬셔가지고 잘라서 운전을 내가 타보니까 되게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근데 지금 한 지가 벌써 한 10년은 됐을걸요? 네.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합니다, 이제는. 엄마도 태우고, 이제 누나도 태우고,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거든요. 장도 보러 다니고.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 바로 장롱 면허증이 될 뻔 했어요. 네. 그걸 떨쳐버린 거죠. 결국은 도전은, 용기는, 두려움을 뭘로 만듭니까? 결국은 적응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없애는 게 아니라 흙탕물이 또다시 더러워지듯이 언젠가는 올라올 수 있는 물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지 않습니까?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정말 여러분이 너무 나를 실수와 실패하지 않으려고 나를 자꾸 안전지대에 자꾸 머물게 했다면 2025년도에는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 장소로 나를 세워서 또 다른 나의 끼와 재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